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윤석열 체포 걱정 마시라. 왜냐?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말입니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윤석열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직 밝힌 바는 없는데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체포하고요. 그렇게 해서 48시간 동안 묶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자는 곳은 서울구치소인데 48시간 조사한 후에 그대로 풀어줄 리는 만무하지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구속이 되면 또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게 될 것이고, 기소돼서 6개월 동안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은 또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윤석열의 자업자득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내란 우두머리의 죄를 이제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출석하라고 요구받았지만 검찰 요구까지 포함해서 5차례 응하지 않다가 어제 오전 0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아침에 발부가 됐습니다. 자, 사실 지난 밤 한숨도 못 자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나 안 되나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2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썰을 전해드렸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새벽 2시쯤 아마 발표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체포영장이요 구속영장과 달리 대중을 상대로 공표하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성격상 체포를 구하는 수사기관에게만 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체포할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대중에게 구속 여부를 밝힐 의무가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요청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수사기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알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워낙 윤석열이다 보니까 상대가 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이것이 발부될지 말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새벽이 되도록 2시가 되도록 3시가 되도록 4시가 되도록 이 발부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법원과 수사기관이 공지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대가 윤석열이고 또 경호처가 거의 사병처럼 그를 옹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기각됐다면요, 여러분 바로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안 나왔고요. 또 제가 나름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발부가 됐어요. 예. 사실 검찰 같으면은 검찰이 청구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그냥 당당하게 공표했을 거예요. 왜냐? 점수를 따야 되니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발부받았다면 그 즉시 아마 밝혔을 것입니다. 자, 이번 발부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말로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졌다. 또 이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말하자면 윤석열에 비하면 종범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도 이미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법학자들 얘기 들어봐도 사실 피의자와 출석이 합의돼서 사실상 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발부가 된다.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발부가 될 것인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헌정사상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보니 다들 발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마음 졸였던 것입니다. 자, 어젯밤은 그래서 윤석열에게 감옥 밖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 것입니다.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죠. 아마 감옥 밖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술이 있는 저녁, 어젯밤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먹고 싶은 안주가 있는 저녁, 어젯밤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소리, 헛소리 등을 경청해주는 저녁, 어제가 마지막 밤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저녁도 어제가 마지막 밤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동안 윤석열, 너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사람들 하나하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서울구치소에서 운동하다가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만날 수도 있겠군요. 조국 대표가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라고 말을 할 때면 겸허히 달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 어제 너의 마누라 김건희한테서 남편 대접받는 마지막 밤이었겠구나. 이제 체포되면 감옥에 갈 텐데 사면 받지 않는 이상은 살아서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87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네, 사면받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외환유치죄도 있어요. 심지어 헌법 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네, 국회와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총포로 제압하려고 했고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으니 내란, 외환, 쌍으로 국헌문란을 벌인 셈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가 과연 체포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와는 별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호처가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을 옹위하고 있어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근데 그 형사소송법 머리 위에 사법부에 영장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무기 등을 앞세워서 물리력을 앞세워서 방해한다. 이러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네, 지금 공조본, 공수처,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요 세 기관이 만든 공조본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한다면은 명백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한테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그때도 막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아직 상정하지 못했다 이건데 이 현실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조만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한덕수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람이 바로 경제부총리일 때 최상목 씨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사실 상황 끝입니다. 윤석열이가 반전을 일으킬 가망성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최상목이 행사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면 봐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최상목을. 왜 그러겠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9명이 되기 때문에 얄짤없어요. 윤석열은 바로 파면됩니다. 돌아올 일이 없어요.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윤석열에게 과연 대통령 경호처가 충성할까요?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 정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인데 경호처가 100%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경호처가 100%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경호법이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 간부들은 특공대라도 투입해서 이들을 장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찰 간부들, 이들이 지금 내 목숨이 온전할까? 이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윤석열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장착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행여나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뜨겁게 응원한다면,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결행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때마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경호처의 저항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체포하러 온 수사관들의 출입을 막거나 큰 싸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질문의 답변은 경호실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신변 경호하는 직분을 맡았을 뿐이고 윤석열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법의 강행 규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와도 우리는 사람, 장소에 대한 경호권 차원에서 막겠다. 이러면서 법조문을 들이대면요.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경호구역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을 지키는 것이고 요행이 이 구역 안에 윤석열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1급 보안시설이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한인섭 교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지 비밀을 체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신구급영장, 즉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모든 장벽을 다 뚫고 나가는 국가의 제일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것을 막는 자는 공직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권력자의 사병 집단이나 무슨 깡패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사병 집단은 고려 말 무신 정권 때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부에서 시킨다고 그것을 절대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불법이고요. 현대 한국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일 텐데 어찌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요? 네,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영장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상부의 명령만 받겠다. 한 걸음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버티면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경호처장과 그 최상급 간부부터 직위 해제, 전출시키고 징계 절차 회부해서 파면과 연금 수령을 절반만 받게 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또 중대한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하나하나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대행자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나중에 최상목 탄핵 사유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완강히 체포 거부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는 48시간 유효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직후부터 구속영장 청구할 준비를 할 것이고요. 체포를 거부하고 버티는 반법치적 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매우 불리한 사유로 추가하겠지요. 저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버틸수록 자기를 묶는 오랏줄이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버틸수록 법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버틸수록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는 그냥 48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 윤석열은 그냥 구치소에서 1년 이상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옹위 추종하는 세력들의 손에 힘이 쭉쭉 빠지게 되고 자기들도 걸려들까 봐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